안녕하십니까.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 김기수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후보가 앞으로 4년간 평택시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평택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원용 당선인은 국민의힘 차화열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19.5%포인트 차이라는 비교적 큰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차기 시정을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확보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6월 10일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정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원용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민선 9기 평택시정 방향을 알아보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미디어 평택을 통해서 송출되고 평택시민신문, 평택자치신문, 평택시사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최원용 당선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당선인 최원용입니다. 우선 앞으로 4년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말씀드렸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가끔 두렵기도 하지만 제 그동안의 30년 행정 경험 또 저의 인적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시의원, 도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그 공약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 행정 전문성은 인정해 주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이제 간담회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저의 전문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때로는 상가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시민들 만나보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사람이 전문성도 있지만 진실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선거 과정에 저한테 큰 힘이 됐고 그 부분이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런 상가에서 뵐 때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준엄한 명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좀 사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지역 카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 좀 발행액도 늘리고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좀 시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민선 9기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30년 행정 경험은 저는 이제 공직을 하면서 평택개발지원단장 시절에는 고덕국제 신도시 설계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유치할 때 행정 실무를 총괄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경기경제자유구역 총장을 하면서 기업 유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평택이 필요한 그 시장의 경험이자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이 고덕국제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제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있고 또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고덕국제 신도시 설계했던 그런 경험으로 좀 도시개발 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경쟁력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총장하면서 기업 유치했던 그런 노하우, 그런 경험이 충분히
직원들하고 같이 행정에 녹아들 수 있고 또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기획교정실장을 하고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예산을 약 30조 정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보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삭감하고 시민들 생활에 직접 와닿는 그 시민들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능력이 그런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설득하기 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출직 경험이 부족하다는데 선출직 공무원과 이제 비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는 저는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어렵게 시민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현장을 옛날부터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시민들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저는 제 스스로 돼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 가까이 다가가서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 하고 또 의회 문제는 지금 다행히 11대 9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제 다수가 돼서 시정에 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또 뭐 우리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도 소중한 시민이고 저를 선택해 주지 않은 시민도 다 소중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 생각하는 시정도 중요해서 그거를 잘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기준은 시민의 입장인 거죠. 시민의 입장이라는 거는 정말 이 사업이 평택시 발전에 꼭 도움이 되고 평택 시민들의 그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게 따져보면 말씀해 주신 것 중 삼성전자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카이스트 캠퍼스 유치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이어나가서 평택이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으로 같이 두 개를 묶어서 반도체에서 가장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역량을 갖는 기업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수도 복합지구도 이미 시장님이 많이 하셨고 전 정강동 시장님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알리백 이런 대응 거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자동차 클러스터는 굉장히 좀 정 시장님께서 많이 오래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돼서 그 부분은 다시 시장에 추임되면은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공공종합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민 갈등의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합 장사시설이 이제 필요한 건 확실한데 그 장사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불편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을 좀 다뤄보고 나중에 시장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선 과정, 절차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해결해서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KTX 경기남부역사나 광역철도망 같은 것은 이제 시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앙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의 흐름 또 중앙의 정책이 중요해서 그것을 쉽게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공약에 비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연계 AI 산업을 첫 번째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AI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GPU고 또 GPU를 핵심 요소가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삼성이 만드는 HBM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도시였는데 앞으로는 반도체를 가장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도 좀 AI를 통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AI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택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AI를 이용하는 게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I를 뭐 테스트베드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여기서 테스트베드에서 본인들의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통해서 우리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연계 AI 산업이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성에서 볼 때 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 시장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연결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 경험을 하셨는데 몇 년간 그 우리 평택의 경제 구조가 삼성전자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커서 삼성이 잘 될 때는 평택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삼성이 어려울 때는 시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첫째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은 이제 반도체 산업 이상으로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지금 추팔 산업단지에 가면은 그 한미약품 바이오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되면 바로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평택에서 당신들과 같은 그런 바이오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인 논의를 좀 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위산업은 만드는 산업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탱크나 여러 가지 뭐 무기 같은 걸 만드는 산업도 있지만 우리의 적합한 산업은 그 MRO라고 그래가지고 메인티넌스, 리페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에서 유지 보수 이 산업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팽성에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고, 이제 이 MRO 사업은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그곳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오산에 우리 평택에 그 송탄에 있는 비행장, 그래서 그쪽 부분의 사업을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그쪽 부분의 사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 그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7월에 취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이제 평택에서 치면은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산업, 두 번째는 정지 요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서부가 제대로 발전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국제 물류로 크기에는 지금 그 물류 그런 땅 면적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거기는 배후단지,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배후단지를 빨리 확장을 해서 거기에 물류 이런 시설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을 좀 확장시키고, 두 번째는 평택항의 또 다른 문제는 그 기업들이 와서 그 물류,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그런 통관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항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력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해수부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통관 절차를 하는 거는 조직을 좀 크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평택항의 여러 가지 물류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 노후화 자체는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해서 그 부분도 다시 좀 그 물류 인프라 같은 것을 좀 현대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항로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동남아나 이제 중국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이제 평택항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제 평택항이라는 곳이, 항만이라는 것이 그 내륙하고 치밀한 아주 그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륙이 발전돼서 이게 수출 수입할 물량이 커지면 평택항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 또 평택항이 그런 경쟁력을 갖춰서 충분히 물동량을 처리할 때 경쟁력을 갖추면 또 이쪽에 또 우리 내륙 쪽에도 여러 기업들이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그 알리백은 이미 평택은 수소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앞서가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뭐 탄소 중립 수소 항만도 구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췄으면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이뤄낼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변경계 자유구역 청장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뭐 기업 지원에 대한 요건, 그런 걸 열심히 시장이 되면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특히 랜드 기업 이런 걸 유치해서, 지금 약간 좀 수도 산업이 좀 관심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알리백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화석 연료로 만든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연료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다시 분명히 이제 전 세계 국민의 관심사를 갖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거든요. 교통이 좋아서 서울과의 접근성, 다른 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그 사업 자체가 원활히 되고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서해선의 KTX 직결, 그리고 서해선이 화성과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신안산선의 안중령 유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뤄내서 그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면 사업도 자연스럽게 되고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서 잘 될 것이고, 이제 평택호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뭐 우리 평택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당장 어떻게 개발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평택 시민들이 원하고 평택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저는 이제 공약에는 어떤 걸 넣냐면 국립국악원의 평택 분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공약을 넣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한국 소리터가 이미 거기에 있고 또 지영희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유물 유적이 있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한 축을 좀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얼 랜드마크형 문화벨트는 저는 이제 그 고덕의 그 알파타냐코,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박산을 지나서 시청까지 오는 그 하나의 녹지축 생태벨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좀 문화적인 자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알파타냐코는 이전을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가 이제 그런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기왕이면 이제 문화 자원으로 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어딘지, 그다음에 그 축을 딱 따라오면 이제 한박산이 있거든요. 이제 한박산 공원에 거기는 우리가 지금 그 이미 20만 평 정도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데 그걸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문화시설을 보강하고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기 올 때 재미있다, 좀 찾고 싶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시청 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뭐 박물관도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그 축을 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즐기고 주말에는 휴식도 취하고 때로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상가도 있어서 유럽에서처럼 나와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좀 그런 걸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평택시 부시장 그리고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를 처음에 설계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생각했던 그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은 같이 시장이 되면 이제 우리
시 공무원들, 전문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노력을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택호가 평택이라는 뜻이 아시겠지만 물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평택호를 우선하고 뭐 통복천을 우선하고 평택 하천을 배다리호를 우선하고 그런 거는 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이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힘든 부분은 평택호라고 생각.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이번에 중점 저수지로 이제 지정이 돼서 중앙하고 협력을 하면 중점 저수지 지정이 되면은 평택호를 관리하는 게 이제 환경부 중앙의 책임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이 책임이 되면 중앙하고 경기도의 책임이 돼서 그 평택호에 관련되는 여러 시군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수질도 개선하고 나머지 통복천이나 그런 곳은 좀 시민들이 걸으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나 뵈면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 교육, 의료인데 교통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버스 노선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신도시 시민들은 신도시 시민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구도시 시민들은 구도시 시민들을 불편함을 느껴서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역 중심으로 또 많이 가는 곳 중심으로 좀 노선을 단순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교육 문제는 과밀학급 문제, 그다음에 돌봄 문제, 학생들 통합 문제가 있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이제 교육감 당선인인 안민석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서 좀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 신설 요구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하도록 하고 돌봄 문제는 뭐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좀 질 좋은 돌봄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통학 문제는 평택 안심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좀 장거리 여러 번 갈아타는 학생들 불편도 좀 개선해 드리도록 하고 의료 문제는 우리 평택시 굉장히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셔서 우선 아주대병원은 현 정경련 시장님께서 이제 역점 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이어받아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평택이라는 곳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젊은 자녀들 둔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24시간 응급 체계를 갖추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뭐 의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도 달빛 어린이병원 평일에 좀 진료 시간을 느리고 주말에도 하는 그런 병원을 지금 우리가 서정리에 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이 우리 여기 성세병원 평택 남부에 있는데 서부하고 고덕도 좀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의료하고 이런 부분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개선시키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시켜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이제 기조실장을 할 때 이제 경기도는 공공의료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의료원 운영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필요하긴 합니다. 공공의료원이. 근데 이제 광역 수준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검토해 봐야 되고 달빛 어린이병원도 사실은 반은 공공성이 가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과를 운영하면은 적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적자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그 달빛 어린이병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뭐 의사 선생님들을 구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그걸 운영하겠다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예산 상황이나 또 우리가 인구가 뭐 100만으로 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립 공공병원도 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경제 업무를 했었고 마지막 이제 공직이 경기자유구역 청장을 하면서 이제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볼 때
그 반도체 공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입니다. 인력. 뭐 물론 이제 전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하지만 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클러스터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거든요. 벨트화를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가 저는 뭐 평택이었으면 더 좋았지만 용인이 그 위치가 기업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봤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거기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쪽 가서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옮기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아주 급변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우려는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화성 또 용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수원 여러 시장님들이 공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 그리고 통해서 그 부분을 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1년 뒤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 공약 중에서 평택시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중요한데 버스 노선 개편한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안심 통학버스 학생들을 위한 그런 버스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고덕이나 이런 곳에 말씀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도시가스 얘기도 많이 하세요. 시민들께서 도시가스 공급 등 하여튼 보면은 제 기준에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실 1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뭐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기준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성과를 저 기준은 뭐냐면 시민들이 성과를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게 평택을 발전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평택 시민들이 살면서 말씀드렸신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준엄한 명령을 제가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시민들을 만나면 민원이 제때 해결이 안 되고 좀 지지부진하는 말씀이 있어서 시장 직속 민원 창구도 만들고 또 우리 타운홀 미팅 이런 거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이 그 부분은 당장이라도 이제 제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해서 그 행정 전문가답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서 시민들이 좀 바뀌는 모습을 체감하는 모습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들께서 저를 항상 보고 있고 네가 약속한 거를 꼭 지키라는 그런 그 준엄한 명령을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최원용 당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4년간 멋진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런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언론과 또 유권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또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인터뷰가 평택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최원용 당선인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